실수 없이 연구비를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조용히 속삭이듯 진행하는 ASMR 컨셉으로 준비했으니 더 편안히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본격적으로 내용을 읽기 전에 여러분의 귀를 위한 워밍업 ASMR 소리를 준비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편안히 들어보세요. 지금 들리는 소리는 바로 돈 세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돈 세는 소리 어떠셨나요? 조금은 대리만족이 되셨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연구비 사용 전 꼭 기억해야 하는 사항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개발비는 연구비 카드 또는 계좌이체 형태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또는 연구개발비 지급이 지연된 경우 연구개발 기간의 시작일부터 연구개발비 지급일까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지원을 사용한 후 연구비가 입금된 후 연구개발기관으로 계좌이체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기관의 재산이므로 연구비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연구비 카드 발급수의 제한으로 여비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및 카드사 사정 등 연구비 카드 사용이 제한되는 특정 상황에서는 실무적으로 각 연구개발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유서, 지출결의 등을 작성해 개인카드를 사용한 후 개인카드 사용자에게 이체하는 것을 연구비 계좌이체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건별 지급기관의 계좌이체는 통합이지바로에서 거래처로 직접 이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번째, 종사업기간 및 단계기간 정보, 통합이지바로에 등록된 참여연구원 현황, 현물 및 현금 예산 정보 등이 협약된 사업계획서대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섯 번째, 아래의 비용은 연구개발비 계상 및 집행이 불가합니다.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에 해당하는 금액, 주류 등 유흥성 비용, 동일권 중복 계상 및 중복 집행이 불가합니다. 내부자 거래, 단 내부기관 내 별도 사업자, 시험, 검사, 분석 비용,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비인정된 내부 공간 및 외부 공간 임차료는 집행이 불가합니다. 일곱 번째, 세무별로 정해진 기한 내 검수 및 연구비 집행이 완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가급적 단기 종료 2개월 전에는 전문기관에 2월 승인을 신청합니다. 여덟 번째, 연구비 계획 변경 전 전문기관 사전 승인 사항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홉 번째, 회의비 중 식비 계상은 불가합니다. 다만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회의 중 사전에 내부 결제가 완료된 회의에 대해서는 계상 가능합니다. 열 번째, 성과물 홍보,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비용은 간접비로만 집행 가능합니다. 11번째, 직접비 사용 비율이 저조할 경우 연구수당 간접비가 불인정됩니다. 12번째, 연구실 환경 유지비에 관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리기관은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SW 비용, 냉난방 및 환경 유지 비용의 경우 협약 시 활용 관리 계획을 첨부한 경우에 한해 인정합니다. 비영리기관은 연구개발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사용 가능하나 국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직접비 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불인정 대상입니다. 그 외 불인정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히 참여 연구자의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한 비용은 연구실 운영비가 아닙니다. 해당 연구자가 사용하는 공간이라는 것만으로는 연구 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해당 연구자가 과제를 수행한다는 사실만으로 과제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13번째,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 중 현금은 해당 연차 종료 3개월 전까지 입금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인건비, 학생 인건비, 연구수당, 간접비와 관련된 실제 부적정 집행 사례들을 하나씩 읽어드리겠습니다. 각 항목별로 3개 사례씩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잘 들어보시고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영리기관인데 중도퇴사 등으로 인해 현금 인건비 총액을 감액 집행했는데 마침 시험 분석 비용이 부족해 남은 인건비를 연구활동비로 변경해 사용했어요. 정산 결과 영리기관인 경우 현금 인건비를 전문기관 사전 승인 없이 감액하고 다른 용도로 집행한 금액은 불인정합니다. 적용 근거: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를 변경 사용하려는 경우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영리기업입니다. 연구개발 계획서에는 현금 지급 인건비 단가 기준을 작년 연봉 기준으로 산정했고 실제 집행 시에는 임금 인상률을 고려해 연구개발 계획서보다 높은 연봉 기준으로 인건비를 지급해 결과적으로 총 현금 인건비가 연구개발 계획서보다 증액해 집행했습니다. 정산 결과 영리기업의 현금 지급 인건비의 총액이 증액 또는 감액되는 경우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불인정합니다. 적용 근거: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를 변경 사용하려는 경우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사례입니다. 영리기관의 신규 인력으로 계상돼 있는 현금 인건비를 기존 인력 인건비로 변경해 사용했어요. 정산 결과 영리기관의 신규 인력에 대한 현금 계상 인건비를 사전 승인 없이 감액해 기존 인력 인건비 용도로 집행한 금액 불인정합니다. 적용 근거: 영리기관이 신규 인력에 대한 현금 계상 인건비를 감액하려는 경우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졸리신가요? 졸지 마세요. 평. 다음으로는 연구 현장에서 특히 자주 등장하는 항목이죠. 바로 학생 인건비 부적정 집행 사례들입니다.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들어보시죠. 첫 번째 사례입니다. 기타 비영리기관인데 대학 등에 재학 중인 학생 연구자를 참여 연구원으로 등록하고 학생 인건비를 지급했어요. 정산 결과 학생 인건비를 계상할 수 없는 기타 비영리기관이 학생 연구자가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는 학생 인건비 계상이 불가하므로 학생 인건비 예산을 인건비 등으로 변경 필요합니다. 적용 근거: 학생 인건비는 대학, 특정 연구기관,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이 과제에 참여한 학생 연구자에 지급하는 인건비에 한해 계상 및 사용 가능합니다.
정산 결과 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대학원생에 지급된 학생 인건비는 불인정합니다. 적용 근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직접비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금액을 계상해야 합니다. 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 연구자에 대한 학생 인건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금액이 아니므로 직접비로 계상 및 집행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모 대학교는 학사과정 학생연구원에게 학생 인건비 계상률 100%를 기준으로 130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특정 국가연구개발 사업에서는 학술 연구 용역 인건비 단가 기준 중 보조원을 기준으로 해 학생 인건비를 계상 지급했어요. 정산 결과 학생 인건비 계상 기준을 초과해 과다 계상돼 지급된 금액 불인정합니다. 적용 근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학사과정 월 130만원, 석사과정 월 220만원, 박사과정 월 300만원 이상으로 학위과정별 학생 인건비 계상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학생 인건비 계상과 관련해서는 학술 연구 용역 단가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연구수당과 관련된 사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해당 단계 연구기간이 3년이고 참여 연구원이 2명인데 1년차 수행 중 참여 연구원 1명이 퇴사했어요. 그래서 기관 규정에 의거 1명에게 연구수당 100% 지급했어요. 정산 결과 해당 단계 연구기간 동안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한 전체 참여 연구원이 지급 대상이므로 1명에게 70% 초과 지급한 연구수당 불인정합니다. 적용 근거: 연구수당이 특정 연구자에게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참여 연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의 참여 연구자에게 연구수당 계상액의 70%를 초과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실증 과제인데요. 적당한 테스트 베드를 찾지 못해 토지 구입가인 직접비의 50%를 다음 단계로 이월했어요. 그 외 토지 구입 외 모든 연구는 예정대로 수행했기 때문에 연구수당을 계상한 대로 지급했어요. 정산 결과 연구수당으로 계상한 금액 대비 지급한 금액의 비율이 직접비 사용 비율 대비 20%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불인정합니다. 계산식은 자막을 확인해주세요. 적용 근거: 연구수당 지급 비율이 직접비 사용 비율 대비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저희 기관은 연구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해 과제의 단계 종료 후 직접비 현금 예산의 사용 비율이 50%에 불과합니다. 연구수당